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가 좀 궁금한데요. 기술주는 쉬어갔지만 이항영 위원님이 얼마 전부터 강조했던 이 퀄리티, 가치주들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면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주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가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주목을 안 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나 이렇게 미국 주식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뜨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젊은 투자가분들이 최근 들어서 채권 투자에 엄청 열심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채권 투자 뭐 좋죠. 나쁜 거 아니면 분명히 할 만한데 그 채권 투자에 고민할 시간에 저는 배당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예. 배당도 이제 절대 배당 수익률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의 증가라는 주식들을 좀 모아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것들이라든가 25년 배당 늘린 거, 5년 배당 늘린 거 제가 여러 번 ETF로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것들이 전부 다 사상치 효과를 갖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모이면서 S&P업이 오늘 약간 쉬었죠. 네네. 나스닥 약간 쉬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약간 쉬었는데요. 다우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150년 정도 거의 됐거든요. 오늘 사상치 효과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늘 말씀드린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 강조되었던 이제 배당주들, 배당을 계속 늘려가거나 뭐 10년, 뭐 25년, 5년 그런 종목들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다우지수에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 오늘 나스닥과 S&P는 좀 쉬어갔지만 좀 여러 좀 관점들 넓혀가는 거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이 주제는 어떠실까요? 함께 보시죠. 네, 채권 투자 관심 증가, 투자 방법은 앞서서 요새 젊은 분들 채권 투자에 관심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권 투자 분명 이제 저축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좋은데요. 다만 이제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를 알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하나만 조금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채권 투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세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때가 됐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때가 됐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내릴 준비가 됐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10년물 금리가 오늘 약간 좀 반등하는 듯 했지만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연내 최소 75bp에서 많게는 100bp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채권 투자의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여러분들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실물 채권 투자가 이렇게 만만하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정 수준 금액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종목 선택이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TF라든가 펀드 등 간접 투자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ETF를 많이 하고 있겠고요. 대상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대상도 국내 채권인지 해외 채권인지 여러분들 다 구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채권 투자의 대표적인 ETF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10년물 채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만약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것 중에 하나는 IEF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만기가 7년에서 10년 남은 만기가 남은 국채를 주로 투자하고 있는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 ETF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IEF라는 ETF입니다. 네. 98달러 정도 내외하게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 부류가 20년 이상 만기의 국채 투자는 TLT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0년이 아니라 20년이고 20년 플러스이기 때문에 20년을 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채권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채권 투자에서 우리가 S&P 500, 코스피 하다시피 벤치마크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건 AGG라는 종합채권 ETF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채권 투자 하신다 그러면 AGG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국채도 들어가 국채가 이제 상당 부분 43% 정도 들어가겠고요. 또 이제 모기지금리 채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20% 정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거는 투자 등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투기 등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종합 채권 ETF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연기금이나 뭐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ETF는 바로 HG입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서도 노출되지만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그 만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채권 투자하신다 그러면 HG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만기 구조만 보더라도 이게 7년에서 10년짜리가 가장 많지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년 이상짜리도 있고 그것도 훨씬 안정적인 1, 2년짜리 정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ETF는 HGG ETF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TLT 곱하기 3배짜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방송 보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이제 변동성을 극대화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 성격이 있다는 것도 물론 이걸 다 충분히 이해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 관점에서 채권 투자를 가신다면 HG나 아까 말씀드렸던 IEF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IS 계좌라든가 개인 연금 계좌, 퇴직 연금 계좌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채권은 직접 ETF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ETF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10년물 위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선물이 있습니다. 왜 국내에 선물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규정상 해외 국채를 직접적 일정 수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의 뭐 한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380620이라는 코덱스에서 하는 ETF가 있겠고요. 11,4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ETF. 역시 305080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격도 11,000원, 1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도 되겠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를 통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한층 강력해진 이 9월의 금리 인하 속에 늘어나는 채권 투자 관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방법 그리고 국내 또 나눠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투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투자에 대해 우리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외신들은 오늘 어떠한 주요 이슈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바로 애플의 AI 기능인데요.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지금 펀드 매니저 가운데 한 명이 애플 투자의 전망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대담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 9일로 이제 확정된 거 아닙니까? 9월 9일날 이제 아이폰 16의 신제품 발표가 있겠고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번에 그 데니엘 로브라는 분이 되겠는데 데니엘 로브가 지금 서드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이요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기관 투자가들의 애플 비중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아져 있다고 합니다. 수년 새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정말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사람들이 주문이 늘어나고 구매가 늘어나면 이거는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도 지금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면서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다음은 이런 재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 주식 투자는 이런 재료를 앞서는 것이 실적인데요.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의 매출 전망 추이가 되겠는데요. 올해 거는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2025년과 2020년에 최근의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좀 더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당 이익의 전망치의 변화를 보면 더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과 후년의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한 소위 애플이 AI 시대에서 분명히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 평균 한 $232 정도 되고요. 매도가 2명 있고 중립이 12명 있는 반면에 여전히 매수 의견은 32명이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동주의 투자가가 본 애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9월 9일에 이제 애플 16이 공개가 되는데 EPS 이제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평균
평균은 이제 232달러의 평균 주가 흐름입니다. 자, 애플에 대한 투자, 관심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애플 주주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갑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배팅.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선 후보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조건 오른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대선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략이 바로 이 제조업 활성화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관심 드릴 또 많으십니다. 뭐 주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인데요. 전통적으로 대선 기간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꾸준히 올라갔던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의외로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가 꾸준히 올라갔던 것이 통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섹터나 이런 테마성으로 보면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줄이고 외국으로 보내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어떤 공장들을 다시 갖고 오는 이런 전략들을 누구나 해왔다는 것이고 이번 양 대통령 후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어떤 트렌드를 믿으신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ETF 두 개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사실 처음 알고 처음 소개된 건데요. AIRR이라는 겁니다. AIRR이 미국의 산업 부흥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갖고 나온 ETF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흥미로운 것이 최근 10년 동안에 S&P를 꾸준히 이겨왔다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성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페이브입니다. 페이브가 이제 길을 닦는다는 길인데 페이브, PAV 이건 뭐 여러 번 소개드렸습니다. 글로벌 X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의 흐름을 세 개의 S&P 500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동안에 탁월하게 10년 동안에 S&P 500이 177% 오른 동안에 AIRR은 300% 거의 2배 올라갔기 때문에 AIRR 같은 건 처음 소개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 뭐 보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하락에 따른 그리고 미국의 대선 후보의 자국의 국내 그 제조업 전략에 따른 이 제조업의 설비 투자 회복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헤드라인은 엔비디아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테이블 두드리는 매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좀 궁금했는데요. 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죠. 네, 뭐 사실 엔비디아라기보다는 그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이제 테이블을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어 있는데요. 네, 그 어떤 표현인가요?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요. 너무나 좋으면 이제 그 회의할 때도 보면 뭐 기분 좋아서 할 수도 있고 그 테이블 탁 치면서 이거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테이블 파운딩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진짜 좋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 진짜 이건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이분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네. 엔비디아 말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주식을 한 4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티입니다. 예티는 이제 여러분들 캠핑 다니신 분은 아시는 분 가실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예티인데요. 예티가 이제 그 NFL과 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신제품 그런 것들 협업 제품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옷 브랜드죠. 랄프 로렌도 마찬가지를 얘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딴 거는 어렵죠. 이런 건 잘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GE가 이제 결국 분리되면서 남은 것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가 되겠고요. 엔비디아 물론 들어가 있고 금융주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IB 시장 활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5개 종목이 바로 그런 말씀드렸던 테이블 파운딩 스탁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흥미로워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테이블을 두드리는 매수 등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화하면 강력 매수라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예티, 랄프로렌, 골드만삭스 등등 5가지 종목이 꼽혔습니다. 이영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